지난 영상에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대항해 변화해가는 미 해군의 해양 전략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본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미 해군은 대양 소모전 중심에서 연안 기동전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분산된 치명성을 계획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동중국해에서 뚫어내려는 중국과 막아내는 미국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항공모함 중심의 압도적인 미 해군 전력과 동맹국들의 포위망으로 미국이 우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대만을 넘어 태평양으로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죠. 그 목적을 위해 개발된 게임 체인저가 있으니 바로 오늘 소개할 대함 탄도미사일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부하며 중국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경쟁한 냉전을 연상케 하며 신냉전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래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고 갈등 사안 또한 다각화되어 있는지라 과거 냉전 때 소련 같은 극한 대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아는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선회한 것이죠. 물러서만 패배하는 과거 냉전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경쟁적 협력 관계입니다. 결국 신냉전에서 패권 경쟁은 경쟁적 협력 관계 하에서 누가 주도할 것이냐의 싸움이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로 바꾸거나 미국에게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에서는 양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우발적인 전투인 제한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돌려서 보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이 자신들을 포위하는 형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겠지만 미국이 대만 주변의 해상의 통제력을 잇는, 즉 중국에게 해상 봉쇄라도 당할 수준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냐 아니면 타협이냐의 정치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터무니없는 전략이 아니며 오늘 소개할 대함 탄도미사일은 바로 그런 전략의 일부로 사용할 무기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로 가장 유명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의 둥펑 21D형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탄도미사일은 도시의 핵심 지역이나 군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체계인데 이걸로 군함을 타격한다는 개념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대함 탄도미사일을 왜 만드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속력입니다. 요새 순항미사일들은 초음속 미사일이니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나오고 있는데 속력이 빠른 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 비행과 수직 기동은 엄연히 다른 기동입니다. 잠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해봅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함을 공격하는 항공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어뢰를 적재하고 적함을 공격하는 뇌격기와 폭탄을 안고 고공에서 다이빙하는 급강하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알 사람은 알겠지만 뇌격기보다 급강하 폭격기가 요격하기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뇌격기는 충격에 예민한 어뢰를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격기는 기껏해야 XY축으로만 움직이기에 격추하기 쉬웠지만 급강하 폭격은 요격 대상이 Z축으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공포로 맞추기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순항미사일도 요격하기 쉽다는 단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탐지되도록 저공 비행을 하고 최대한 다양한 시간을 적게 주도록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거죠. 반면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고고도, 심하면 대기권 바깥까지 상승했다가 낙하하는 방식입니다. 낙하 시 중력 가속도를 받아 낙하하기 때문에 기본 마하 3에서 5로 매우 빠르게 낙하하며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순항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깁니다. 물론 미 해군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SM-3와 SM-6를 운영 중이지만 앞서 말했듯 탄도미사일은 XY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Z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알아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함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더 긴 사거리와 속도를 가져 미 해군 입장에서 요격하기 매우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만약 이걸로 항공모함을 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한 기동전이니 분산된 치명성이니 나발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2010년에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미국 항공모함을 위협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초기 운영 능력을 갖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편의상 둥펑미사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둥펑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텔과 0550 구축함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미 해군도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과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M-3와 SM-6 같은 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생각인 거죠. 아무리 탄도미사일 특성상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지만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기에 비행 궤적이 단순하다는 단점을 가져서 대응 시간이 충분하다면 최적의 요격 코스를 계산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과 방패는 서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법. 둥펑 미사일 또한 진화를 거듭해 HGV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GV란 초음속 활강 기체의 약자로 기존 탄도미사일들의 약점인 단순한 비행 궤적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둥펑 미사일은 처음에 탄도미사일처럼 발사된 뒤 하강 단계에서 발사체를 분리합니다. 그 뒤 활강 단계에서는 고도 100에서 200km 사이에서 마하 2의 속도로 활강을 합니다. 양끝에 달려있는 카나드 이글 통해 고도와 비행 코스를 수정해 미 해군의 요격을 회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뒤 목표 상공에 도착하면 최종 도립 단계에 들어가고 급강하하면서 마하 5의 속도로 수직 낙하해 항공모함을 공격합니다. 요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대략 두 가지로 예상되는데, 첫째는 둥펑 미사일이 상승 후 하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SM-3가 요격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활강 단계입니다. 이때 SM-6가 요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둥펑 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탄도미사일보다 복잡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 난이도는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장비한 이지스함들에게도 굉장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열병식과 같이 기회가 될 때 둥펑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둥펑 미사일은 이전 탄도미사일처럼 요격하기 힘든 속도의 순항미사일처럼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이며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 신무기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과연 둥펑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이며 미 해군을 위협할 수 있을까? 물론 둥펑 미사일은 맞출 수만 있다면 항공모함을 한 번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 맞출 수만 있다면 말이죠.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맞출 건데? 라고 말이죠. 보통 탄도미사일들은 고정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공항, 항구, 적 지휘부 등등 말이죠. 이런 표적들은 평시에도 위치가 알려져 있는 곳이며 위도와 경도 등의 정보 또한 알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결심만 서면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어차피 위치 알고 움직이지도 않으니 조준하고 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배를 맞추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배는 바다에서 앵커 받고 가만히 있지 않으며 임무 중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았다고 칩시다. 실제로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 중국이 10분 만에 준비해서 발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 함대가 20노트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10분이면 처음 발견한 위치에서 6km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핵탄두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오차이지요. 따라서 항공모함을 제대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고도를 갱신되는 좌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인데,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둥펑 미사일의 경우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자체 레이더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중간 유도 과정에서는 관성 항법과 위성 항법으로 유도를 받은 뒤 종말 유도는 자체 레이더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관성 항법 장치야 유도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데 쓰이는 것이며, 위성 항법 장치의 경우 대체 어떻게 항공모함을 찾을 거냐라는 의문이 남는 방식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물체의 경우 위성으로 탐지하고 유도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앞서 말했듯 배라는 물건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에
단순히 위성만으로 찾는 건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위성 항법으로 아예 찾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정찰 자산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특정하고 특정 위치를 정찰 위성으로 집중 조사하면 찾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찰 자산이라는 게 그럼 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잠수함, 항공기,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나 전자광학 추적 장비들이 바로 그것이죠. 정리하면 현실적으로 대함 탄도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정찰 자산이 얻은 데이터를 합쳐야 유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찰 자산들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거리까지가 실질적인 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정찰 자산에 자신들의 모습을 들키기 싫으니 정찰 자산을 먼저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할 텐데 이걸 막으려면 중국도 함대를 파견해 미 해군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미 함대를 밀어낸다면 미 해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어 둥펑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 함대가 미 함대에게 밀리면 해역 주변에 위협이 되는 정찰 자산들은 무력화시킬 게 뻔하니 둥펑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미중 구축함 간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처럼 국지전 상황이라면 충분히 위치를 파악하고 둥펑 미사일을 발사해 중간 유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중간 유도를 수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주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주인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기체 주변의 공기가 플라즈마화되면서 통신이 끊기게 됩니다. 비교적 속도가 낮은 순항미사일이라면 탄두 끝에 자체 레이더나 적외선 시커로 타깃을 찾는 게 가능하지만 마하 5를 넘어가는 극초음속 환경에서는 탄두 끝에 레이더를 장비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뿐더러 엄청난 고온에 반사된 레이더파를 수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위성 항법 장치의 도움을 받아 요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애초부터 대위성 미사일 및 대탄도 미사일로 개발된 SM-3 미사일로 간단하게 요격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둥펑 미사일은 눈뜬 장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둥펑 미사일은 국지전에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탄도를 그리며 날아오는 물체가 포착되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대함 탄도미사일인지 심지어 탄두에 재래식 폭약이 들어가 있는지 핵폭탄이 들어가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지전 상황에서 둥펑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핵미사일 발사라고 판단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제한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함 탄도미사일은 요격하기 힘들고 맞추기만 하면 한 방에 항공모함을 용궁으로 보낼 수 있으나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국지전 상황에서 쓸만한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하고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아서 그런지 해군 전력을 어떻게든 강화하고 정찰 자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대함 탄도미사일은 절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없고 그저 다양한 타격 수단 중 하나,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대함 탄도미사일은 미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건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